안녕하세요, 여러분.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입니다. 지난주 잘 보내셨습니까? 자,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먼저 이야기 드릴 내용이 여러분들의 투자 MBTI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십니까? 나는 공격 투자형이다, 보수적이다, 아니면 나는 그냥 누가 이야기해주는 종목 그냥 산다, 아니면 난 장기 투자형이다, 나는 상당히 꼼꼼하다, 소심하다, 뭐 이런 스타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기 스타일에 맞는 방식을 좀 선택해야 된다 생각하고요. 가장 강력하신 분들이 브레이브하트, 피 끓는 혈기가 넘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요, 다 골고루 예를 들면 중화시켜서 투자에 대한 노하우를 만들어 가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 종목을 이야기 드릴 텐데 투자 스타일들이 다 달라요. 어떤 거는 공격형이고 어떤 건 보수적이고 어떤 건 상당히 오랜 기간 투자해야 되는 그런 종목들이 골고루 섞여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내가 가장 마음에 땡기는 게 어떤 건가 생각해 보면 나는 저런 스타일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보고 있어요. 자, 자기의 투자 스타일을 인지하고 있는 것들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 생각하면 좋아요 많이 구독도 눌러주시고 채널의 발전을 위한 부분도 많이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레이크 머티리얼즈부터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종목 같은 경우는 반도체 이슈하고요. 전고체, 2차전지 관련된 내용도 두 가지 이슈를 다 가지고 있어서 방이 좋다 생각하면 이게 양방으로다가 보통 움직이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는 2차전지 관련된 내용으로 상당히 주가가 올라왔고 더군다나 또 반도체도 턴어라운드 하는 게 약간 복합적으로 얽혀서 주가가 상당히 많이 상승을 했다. 지금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동종목에 대해서는 관심이 상당히 많죠. 언젠간 제가 볼 때는 전고체 관련된 부분도 상당히 또 각광을 받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레이크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 반도체 업황이 좋죠. IK 전고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SK 하이닉스에 또 공급을 하는 그런 내용도 가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업황이 좋고 SK 하이닉스가 잘 나간다고 하면 동종목 같은 경우 적당하게 조정을 받고 나면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 여력을 보일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 조금 눌림이 들어왔는데 너무 줄지 않아도 된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한테 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한번 살펴보시고 지금 정도쯤은 1차적으로 한번 공격적으로 들어갈 부분은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매수하신 분도 계시긴 한데요. 어쨌든 뭐 일단 이 구간에서 매수해서 공략을 했다라고 하는 것들이 크게 잘못된 내용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1차적으로 공격 포인트가 되고 2차 공격 포인트는 여기가 되니까요. 너무 급하게 모든 일들 물량을 다 투자해서 공격적으로 가시지 말고요. 내 물량의 한 50%만 일단 집어넣어서 보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좀 나름 그래도 좀 자리를 잡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글쎄요 수급이 다 해결해 주지 않겠습니까? 일단 전체적으로 환율이나 매크로 지표가 나쁘진 않습니다. 다만 지금 반도체 관련된 소부장 관련돼서 지금 조금 소강 상태죠. 조금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로 돈이 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돌아올 때쯤 돼서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적어도 한 일주일 정도의 시간은 더 필요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 종목목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아마 계속해서 우상향으로 가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투자의 성향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사실은 222동 평균선 윗단에서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본 트레이딩 부분을 갖다 어느 정도 가지고 계신 분께서 중간에 어떻게 됩니까? 눌림에 들어가는 개념 아니겠습니까? 마치 여기처럼요. 여긴 첫 번째니까 221이평이 거고요. 두 번째는 121이평이 극히 정상이다. 제가 121이평쯤에서 가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벌써 매수하신 분이 있다고 댓글로 올라오시긴 하는데요. 뭐 나름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스타일에 한번 맞는지 체크해 보시고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택인데요. 동종목 같은 경우 올리자 EOX 이 부분에 대해서 수출을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분기 실적 개판으로 나와서 주가가 폭락을 해버렸죠. 더군다나 그 애널리스트 리포트가 글쎄요 주가를 갖다 하향 쳤는데 신한투자증권은 계속 긍정적으로 봅니다.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버행이 이렇게 크게 떨어진 거 상당히 저는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구간에 보고 있거든요. 전 저점 자리. 그래서 한 7,600원, 뭐 한 8,000원 언더로만 들어간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나름 매수 포지션이 잡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나름 그래도 좀 우리가 기술적으로 본다 그러면 여기 하단 구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구간인데 7,500원 이미 투 내려갈 만한 이유가 많지 않나? 많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상당히 브레이브 하트를 가지신 분이 해야 돼요. 지금 1분기 때 지금 나간 대수가 있지 않습니까? 일단 기계가 나갔습니다. 기계가 나고 나면 거기에 딸려 나가는 무료 소모품들이 있잖아요. 그 기본적인 물량이 같이 나갔을 텐데 그걸 너무 글쎄요, 과소평가한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들이 다시 실적으로 인지되고 그 기계가 작년도 대비해서 1분기에 거의 작년도에 3분의 2만큼 판매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소모품 판매량, 동사 같은 경우는 소모품 판매량이 결국은 장기 이익을 가져다주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태국이나 미국 뭐 이런 쪽에 수출이 나가고 있는 모습이 상당히 좀 고무적이라고 보고요. 일단 기계가 나갔으니까 실적이 나오는 구간까지. 그러면 적어도 저는 이 생각은 좀 해봅니다. 전 고점 이 부분까지는 무난히 이 구간 정도 충분히 우리가 즐길 수 있다. 나머지 건 플러스 알파 이런 것들이고요. 저점에서 급격하게 떨어진 걸 잡아내야 되니까 이거는 상당히 어떻게 돼요? 용기가 많으신 분들 그리고 뒤도 따지지 않는 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괜찮겠다라는 종목이죠. 자, 이런 성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런 성향에 맞는 겁니다. 난 저런 것만 좋아해 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게 떨어져서 낮은 저점에 팍 잡아서 어떻게 돼요? 튀어 올라오는 것들 이런 것들을 좋아하시는 분은 바로 이런 종목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가 포워드 가이던스는 좋다고 나온 리포트를 확인했으니까 또 그리고 좀 더 궁금하시다라고 생각하시면 신한투자증권 자료를 좀 살펴보시고요. 또 두 번째는 미래에셋 자료도 같이 살펴보시면 투자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텔리언 테크 같은 경우는 1분기에 주가가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진 사유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방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M&A를 하는 과정에서 발주료가 덜 나온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여러 가지 사유가 분명히 내용적으로 설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주가 하락 사유에 대해서만큼은 매크로 지표 안 좋은 거 둘째 치고 기본적인 내용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1분기 실적이 가장 안 좋은 부분이 나타났고 그런 밀려있는 물량들은 나중에 또 오더가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무난하게 이 윗단까지는 우리가 즐길 수 있다는 부분을 좀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2선평에서 윗단으로 올라오는 부분, 그 다음에 제가 볼 땐 지금 턴어라운드 1차 시그널 정도는 나온 것 같다. 약하게 나왔기 때문에 적어도 이 부분에서 공략을 해주는 부분은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거 같은 경우도 뭐 높이 보는 분들 같은 경우 타겟 프라이스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분기 실적이 3분기 정도 가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 답이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니까 이건 기본적으로 투자 기간이 자 5, 6, 7, 8 예, 4달 정도는 필요하겠죠. 자, 그 시간을 충분히 보낼 수 있는 분이 하실 수 있는 내용이다 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길게 본다 하더라도 4분기까지 봐도 되는 거, 그러니까 투자 기간이 충분히 여력이 있는 분들, 돈이 급하지 않은 분들이 하는 게 맞겠죠. 다음은 코로인더입니다. 코로인더도 상당히 느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건 또 올라갈 땐 또 화끈하게 올라가주는 그런 매력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천천히 가다 어느 날 갑자기 화끈하게 달리는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의 MBTI하고 맞으십니까? 자, 일단 저는 포워드 가이던스 확인했고요. 베트남 공장 돌아가고 타이어 업황 돌아섰고요. 이 부분이 전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매수해주는 건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다른 리포트에도 계속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냥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투자 성향하고 좀 비추어서 이야기 드리는 쪽이 상당히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일단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길게 보면 이 구간까지 봐야 되는데 여기까지 올라가는 구간이 얼마나 걸릴 거라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땐 적어도 4개월 정도 보시고 가야 되는 것들이죠. 그 점은 충분히 좀 기다려 주셔야 되는 것들이라서 다만 올라갈 땐 여기처럼 이런 식으로 화끈하게 달려주는 그런 아주 매력입니다. 사실은 이런 것들은 보통 보면 업황이 개선돼가지고 달리기 시작할 땐 타이어 업종에 있는 주가들이 대부분 그렇죠. 달릴 때 하루에 막 10%, 7%막 이렇게 축축축 치고 올라가서 떨어질 땐 또 그냥 아주 그냥 살살 차근차근 쪼개버립니다. 자, 그런 부분들 있고 업황이 또 빠질 땐 서서히 빠지는 것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일단 전 저점 부분은 갈만한 이유는 없다. 매크로 지표가 사실 뭐 금리 인상 쪽으로 가는 쪽 아닌다고 한다면 절대 그럴 일은 없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충분히 여러분들께서 상방으로 보고 갈만한 내용이 있다.
GS 리테일 같은 경우 가장 제가 볼 때는 글쎄요, 보수적인 분들이 하셔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비수기 시즌 다 지났고요. 첫 번째 시그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첫 번째 시그널은 이거 약하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조금 요거 눌림 들어오는데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 공략해 주셔야 되는 거죠. 아까 앞에서 보신 고롱 인더 스타일하고 상당히 비슷한데 높게 보실 필요는 없다. 이건 그냥 가볍게 여기 매물대가 있는 이 구간까지만 보는 거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길게 보면 이것도 역시 3분기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GS 리테일 같은 경우도 서양상으로 보면 펀드들이 수급이 들어오는 그 타임에 주가가 올라갈 거니까요. 일단은 낮은 구간에서 쭉 매수하시고 기다리는 거면 그 방법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일단 성수기잖아요. 편의점 매출 기본적으로 여름엔 잘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지나가다 여러분, 저도 하다못해 자전거를 타다가 운동을 하다가 편의점 가서 맥주 한 캔 먹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그러는데, 겨울에 어디 먹습니까 여러분? 그럴 일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앞으로 적용될 거니까, 그런 부분들이 여기 222동평수 윗단으로 올라와주는 형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성수기는 그러니까요. 제가 볼 때 매출이나 인식되는 부분은 9월쯤이 되겠죠. 그래서 그쯤이 돼서 9월, 10월쯤이 가장 크게 인식될 거니까 그 즈음에서 선반영해서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리고 이건 약간 리테일 부분하고 여행 부분, 뭐 이런 온라인 부분 다 있으니까요. 금리 인하 이런 뉴스가 나오게 되면 좀 더 업사이드를 그때 가서 덧보셔도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OL 같은 경우가, 이게 정말 진짜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 쌀 때만 사놓고 올라갈 때까지 기다려주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무조건 이런 스타일이겠죠. 쌀 때 매수해서 비쌀 때 파는 그런 개념으로 좀 접근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저는 222동 평균선의 기울기도 한번 보세요. 자, 바뀌었죠.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여기서부터 여기 올라가는 구간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올라갔을까라고 하면 유가가 많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 유가라는 것들이 내려왔다, 올라갔다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는데, 이번에도 제가 볼 땐 여기 이 하단 구간, 그러니까 67,000원 정도 수준 그 아래쪽에서 부사분할매수 여기 이 구간이죠. 그래서 이 구간에서 매수를 좀 해주신다라고 한다고 그러면 제가 볼 땐 시간을 드리고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더 밑단으로 내려갈 만한 사유가 많냐라고 생각해 보면 실제로 그럴 만한 사유는 별로 없지 않나 생각해요. 매크로 지표가 가장 안 좋을 때 자리가 여기죠. 최근은 여기고요. 여기서 어디서 턴을 할 땐가라는 부분들 그것만 체크해 보시면 저는 괜찮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판매량이 늘어나든가 아니면 가격 정제 마진이 늘어나든가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게 이 업종의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제가 볼 때는 SOL 같은 경우는 지금 역사적 저점 구간으로 계속 가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뭐가 있겠습니까? 또 싸니까 매수하는 기본 매수 세력은 있을 거고, 그 선이 아마 220일까지는 끌어올릴 거고, 그 윗단으로 올라가는 것들은 결과적으로는 정제 마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좋아졌을 때 나타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또 그렇게 보고요. 근데 다만 이건 언제 오를지 몰라요. 저도 예측은 안 가고 있습니다. 왜? 그 시장에 예를 들면 상황이 어떻게 바뀌는 건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건 무조건 살 때 사서 오를 때까지만 기다린다. 그 바보 멍청이 같이 있어야 되는 내용이긴 한데요. 그래도 주가라는 게 항상 기본 스펙이 있지 않습니까? 그 스펙을 믿어라 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종목들이 있잖아요. 가스공사 같은 경우도 작년에 제가 얼마라고 했습니까? 쌀 때 매수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결과적으로 지금 와보면 1년이 지나고 나면 수익성이 얼마나, 그 중간에 밸류 프로그램이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전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항상 그렇게 움직여 왔다는 것들도 상당히 중요하죠. 그런 일괄적인 성향이 가진 거, 이런 종목들도 괜찮죠. 뭐 지역난방공사 같은 경우도 쌀 때 사고, 중요한 건 말입니다. 한국전력도 마찬가지긴 하겠지만 결과적으로 한국전력 같은 경우도 부채가 뭐 40조야 뭐 이렇게 되는데 답은 뭐예요? 정부가, 그죠? 공급 가격을 올려주는 거,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 판매가를 올려주게 되면 당연히 이익이 늘어나게 돼 있죠. 그것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게 되어져 있는 것들인데, 뭐 몇 년 동안 예를 들어서 가격을 제한했다고 하면 결국은 몇 년에 한 번씩 올려줘야 되는 그 텀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주고 가면 된다. 다만 역사적 저점 구간이 들어올 때는 그런 종목들은 공략한다. 중간에 어중간할 때 들어가는 건 아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종목 스타일들은 갖다 대요. 222등 평균보다 아래
아래쪽으로 마이너스 20, 30 갔을 때 그때쯤 사주시는 게 상당히 좋죠. 어찌 보면 과거에는 저는 KT도 그런 식으로 거래를 한 경우도 많죠. SKT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포인트들도 잘 생각해 보시면서 접근해 보면 또 맞을 거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투자 스타일에 맞죠. 1년에만 한 번만 수익 나면 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좀 바라봐도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만의 투자 스타일에 맞춰서 잘 투자 포인트 점검해 보시고, 오늘은 뭐 투자 포인트도 보긴 하고 리포트 종목에 대해서 좀 이야기도 드리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좀 살펴보셔야 되는 것들은 그저 내 성향이 어떤 거인가에 대해서 체크를 좀 자꾸 하는 쪽으로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DB 하이텍입니다. 골고루 하나씩은 다 하잖아요. 반도체 있고, 뭐, 정유 있고, 뭐, 그죠? 예, 타이어 있고, 다 골고루 하고 있습니다. 자, DB 하이텍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렇죠. 중국에서 결과적으로 업황이 전환되는 경우가 발생이 돼야지 수요가 상당히 늘어날 거라고 하고요. 저전력 반도체 관련돼서는 노력을 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아직까지는 우리가 좀 수준이 낮은 수준이다. 선진국 따라가려면 아직 멀었지만, 기본적으로, 그렇죠? 업황이 전환되면 이 부분은 주가가 올라온다. 사실 제가 보는 포인트는 여기 공간이 상당히 어떻게 돼요? 별로 매물이 없잖아요. 다 이 윗단에 들고 계시단 말입니다. 이 전체적으로 뭐 주봉을 보든 뭐하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 윗단에 들고 계신 분들이 지금 던질 만한 이유가 없어요. 못 던지지. 억울해서라도. 왜 지금 저기서 던져버리면 손실이 얼마입니까? 그래서 저는 저는 이거 어떻게 보면 눈 감고 제가 설명할 때는 뭐 한 번은 꼭 답을 준다라고 하게 반도체 분야에 중에서 가치 주다 이런 표현을 갖다 제가 이야기 드리기도 했는데, 이건 또 오를 때는 화끈하게 또 이렇게 올라주는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또 해주시면 꼭 1년에 한 번은 보답을 주는데, 올해 들어서는 한 번도 보답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언제쯤 보답을 해줄까라고 생각해 보면, 예, 제가 볼 땐, 예, 겨울이 오기 전에 꼭 여러분들한테 한 번에 보답을 줄 거다. 1년에 한 번 정도 반드시 이제, 야, 이쪽이 좋대라는 부분이 꼭 돌아올 겁니다. 반도체 업황은 계속 좋으니까요. 여기는 레거시 제품들을 생산하는 것들이니까 뭐 어쨌든 전체적으로 제가 볼 땐 결국은 금리 인하 이슈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시그널 하나만 나와도 우리가 좀 볼 수 있다. 자, 매물이 쌓이기 시작한 구간이 어디다? 바로 여기 이 구간이다. 그러니까 이쪽 아랫단에서 매수하시는 건 상당히 좋은 것들이다라고 저는 일단은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스타일은 또 어떠십니까? 일단 제가 종목별로 이미 영상 리포트를 다 올려드린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종목이 어떻고에 대해서 설명을 안 드리는 겁니다. 다만 스타일이 보통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 보시면서 나는 저렇구나. 또 이렇게 설명하는 것들은 이렇게 봐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다. 저는 달리고 있는 말을 갖다 올라타는 건 잘 설명 안 드린다고 했어요. 그거는 개인의 역량에 따라서 크게 결과물이 좌우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한테 추궁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실적을 기본으로 해서 앞으로 업황이 나아질 만한 것들을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하는 거죠. 저도 어떻게 보면 스타일이 달리는 말로 따르는 건 여러분들한테 안 하고 저 혼자 개인적으로 합니다. 자, 혹시 그런 게 궁금하시거나 그러면 그래도 브레이브하트 원택 있잖아요. 저쪽 앞에 있는 건 낮은 점에서 오버행 툭 떨어진 거 있잖아. 앞으로 실적은 좋아질 거. 뭐 이런 것들도 상당히 달리는 말 올라타는 거 못지않게 어떻게 돼요? 다이나믹합니다. 그 점도 참고해 주시면서 오늘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도움 되셨습니까? 도움 되셨다 생각하면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구독도 눌러주시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십시오. 케어맨이었습니다.